함수만 바뀌는 거야.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함수들로 이제 바꿔서 똑같이 이제 이 형식대로 배우실 거예요. 자, 거기 두 문제 풀어 보셨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뒤에 특이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없으면 두 번째는 하나 해야 되겠다. 자, 거기 62페이지 보시면 62페이지 21번 문제가 있어요. 21번. 그걸 한번 다뤄볼게요. 21번. 자, 이제 극한값 구하는 건데 함수 fx를 이렇게 줬어.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 자, fx 이거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세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1에 인테그랄 1부터 x 요거 제곱이니 세제곱이니 좀 봐줄래? 세제곱. f dt 이렇게 돼 있거든. 아까 우리 문제 봤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적분 공간이 이제 x 세제곱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요놈에 대한 계산을 처리할 건데 요거의 부정적분 구해서 요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어서 빼는 형식으로 쓸 거야. 그럼 슬쩍 써놓으라고 그랬지. ft의 부정적분을요 라지 ft라고 두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써놓으시면 이제 이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1. 자, 분자는 요놈의 부정적분 라지 ft에 요거 넣고 요거 넣어서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x 세제곱 빼기 이렇게 들어요. 됐어? 이렇게 놓고 봤더니 또 평균변화의 극한의 형식을 취하려고 봤더니 여기 정의형에 해당하는데 x 세제곱 1이니까 요거 그대로 빼서 분모의 그게 있어야 되잖아. 얘는 밀어놓고 x-1을 밀어놓고 여기에 x 세제곱 빼기 1이 있어야 된다. 그 없는 걸 썼으니까 내가 그걸 제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다 됐네. 어렵지 않네. 요 놈은 x1을 보내버리면 1에서 만나는 거니까 저놈은 f'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인수분해해서 약분 하나 처리를 하면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것만 남죠. 동의하셔요? 거기에 x1을 보내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곱하기 3배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f'1이라는 거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니까 스몰 f1 3배의 f1 값을 구하시면 되고 f1 값은 fx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3배의 2-6 더하기 1 더하기 5 이거는 6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 했습니다. 여기 물론 이제 충분히 또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봐야 되지만 하여간 내용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원으로 갑니다. 15강 그 다음에 뒤쪽에 16강 하면 요게 이제 끝나요. 수프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이제 다음 주 2번 하고 그 다음 주 1번 오늘 제외하고 3번 남았거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15강을 내가 끝낼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오면 16강하고 이제 끝내면 한 2시간? 2번이나 적어도 1번 이상은 남아. 진도 끝나면. 그러면 거기 요번에 이제 니네 설 연휴 때 배운 부분까지 선생님이 줬던 추가 문제 있지. 거기까지 공부를 해갖고 오면 이제 복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진도가 다 맞춰지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아까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싶냐 아니면 학교 기출문제 수준을 보고 싶냐 아니면 안 보고 싶냐 안 보고 싶지.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 아니면 학교 수준의 기출 문제를 경험해 보고 싶어. 이게 응? 아무 생각 없어? 내가 알아서 그러면 문제를
준비를 좀 해갖고 와서 나머지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 좀 해보겠습니다. 야,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6주니까 되게 긴 거야. 12번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시간을 잡아놓으니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잘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나온 게 제목은 정적분의 활용인데 정적분의 활용.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정적분도 구하고 정적분도 구했는데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정적분을 이용해서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2가지를 할 거야. 첫 번째는 넓이를 구하는 걸 할 거고, 2번째는 우리 앞에 미분의 마지막 파트 도함수에 활용해서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하고 물체의 운동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에서 물체가 운동했을 때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나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과 그 다음에 이동거리.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는 좀 다른 말이야.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까지 하시면 끝나는데 정적분을 가지고 이런 걸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나 또는 실제 이동거리나 그 다음에 넓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첫 번째 넓이부터 봅니다. 넓이는 선생님이 사실은 이미 좀 얘기를 했긴 했는데 2가지를 할 거거든. 첫 번째는 y=fx라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y=fx, x축, x=a, x=b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할 거고, 2번째는 y=fx와 y=gx 이 2 그래프 사이에 둘러싸인 2 곡선 사이의 넓이 이 2가지 할 건데, 니네 책에는 64페이지는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66페이지에는 2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하는 방식이 똑같거든? 2가지를 할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쉬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축이고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 쳐봐. y=fx. 자, 그런데 내가 x=a에서 x=b까지 요 그래프와 x=a, x=b,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요 면적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선생님 저거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이 정적분을 설명하면서 정적분을 구하면 그거는 넓이와 연관되어 있는데 함수값이 양수 쪽에 있을 때는 이 정적분 값이 그냥 이 부분의 넓이가 되고, 함수값이 음수 파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정적분을 구하면 마이너스 붙인 거다. 요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다.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넓이를 구하시려면 정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봐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x축 위쪽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함수를 양의 함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왜? 넓이라는 건 fx가 x축 위에 있어요. 이게 함수값이 양수일 때에 정적분을 구하면 그게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요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요 포인트가 c라고 하면 a부터 c까지에 대해서는 이 fx를 x축 대칭시킨 함수, 그 x축 대칭시킨 함수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x에 대해서는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을 구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고, 다시 c부터 b까지 원래 함수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양수니까 c부터 b까지는 그냥 정적분하면 이 넓이가 돼서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저놈은 넓이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얘를 찾아야 돼요. fx의 뒤집은 함수 마이너스 fx에 대한 정적분을 하시면 이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그때는 원래 함수 fx의 정적분을 하시면 그게 이제 넓이가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 마이너스 요걸 양수로 바꾼 함수니까 양수에 대해서 정적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상을 이렇게 하는 거야. fx의 전체 절대값에 대해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dx를 구하시면 이게 넓이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니네 책에 쓴 식은 fx가 음수 파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양수로 바꿔서 a부터 b까지 정적분해라 그런 뜻이야. 알겠니?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니네들이 계산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이거야. x축 아랫부분은 꺾어 올려서 함수의 형태를 바꾼 다음에 정적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양수인 파트는 그대로 정적분해서 더해주면 그게 넓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세요. 그리고 책에다가 이제 하나 적을 건데 우리가 이제 계산을 막 하다 보니까 두 가지 계산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야. 두 가지 계산이 뭐냐면 첫 번째는 2차 함수와 x축 사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될 거거든. 그래서 누구나 저 경우에는 원래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건데 앞으로는 공식 써서 풀 거거든. 그래서 어떤 형태는 이런 거야. 봐봐. fx라는 함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식을 한번 써볼게. 내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알아. 예를 들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된다고 쳐봐. 그러면 이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깔아주고 x-알파라는 인수와 x-베타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수 있지. 자, 저 2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가니? 그러면 쟤는 함수값이 지금 음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저 식의 넓이를 원래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요 함수의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함수값이 음수니까 뭐 바꿔치기 해야 되지. 그러면 이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a에 x-알파에 x-베타 이 피적분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을 때려버리면 그게 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지. 근데 이게 잘 봐봐. 지금 a 값은 양수라는 거 확실하지. 왜냐하면 저기 아래 부분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앞으로 이렇게 살짝 빼고 오면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에 x-알파, x-베타의 dx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니? 그럼 니네들이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 함수를 대칭시킨 함수 즉 이 함수의 부호를 바꾼 거를 정적분 하지 말고 함수값을 쓱 봤을 때 여기 x축 아래쪽에 있잖아. 그럼 그냥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을 해. 그러면 그 값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 그걸 플러스로 싹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요놈에 그냥 정적분을 해서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게 넓이가 되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런데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졸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요걸 이렇게 문자로 두고서 요거에 부정적분을 구하고 알파하고 베타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하나의 공식처럼 이런 게 나와. 이게 이제 외우는 거야. 부모는 6분의 이렇게 들어가고요. 최고차의 개수 있지. 최고차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양수로 바꿔치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교점에서 교점 즉 베타에서 알파까지 요 길이지? 요 길이. 요 길이의 전체 세제곱 땡기면 저놈이 2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라는 사실을 유도했어 사람들이. 그럼 니네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워낙 많이 나오는 계산이니까 저 새끼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 예를 들어보면 뭐 할까? 쉽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가 있단 말이야. 요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래. 보여줄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수값이 음수야. 저 면적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 하시면 되는데
요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저놈이 함수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고 양수로 바꿔주려면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될 거야. 그래서 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 마이너스에 0부터 1까지.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은 넣어봐야 의미 없으니까 3분의 1 빼기 2분의 1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거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6분의 1이 돼서 저 넓이가 6분의 1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니네들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알아도 돼. 2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이걸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 공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얼마야? 1이지? 1. 베타 마이너스 알파면 여기서 5 뺀 거니까 1이지. 그거의 세제곱. 그래서 그냥 6분의 1 이렇게 처리하겠다. 알겠어? 응. 누구나 아는 다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써버리시면 되고 하나를 더 할 거예요. 하나. 이제 3차 함수인데 이거는 그냥 기본 외우는 게 기본 옵션이고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건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응? x축 3차 함수의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를 갖고 있어. 접하고 만나요. 이렇게 돼도 되고 아니면 만나고 접해요. 이래도 돼. 이런 형식으로 돼 있을 때. 그럼 이건 이제 3차 함수의 형식일 거고 최고 차이 계수를 내가 a라고 깔아주면 a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갈 건데. 오케이? 그러면 일단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니까 요 면적 또는 요 면적을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니네들이 적분 구간을 찾아야 되니까 요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이 지점은 구해놔야 돼. 오케이? 구해놨으면 여기 이제 구해놨으면 공식이야. 저 넓이는 12분의로 들어가. 그 다음에 얘랑 형식이 비슷해요. 절대값 A 값이 양이든 음이든 양수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들어갈 게 요 길이 똑같이 요 길이에 몇 제곱 들어갈 거 같냐? 세제곱은 아니야. 어? 센스 있어. 여기 2차 함수가 2차잖아. 근데 여기 세제곱 하나 차수 올라가서 세제곱 뺐지. 이건 3차 함수네. 차수 하나 올라가서 4제곱 이렇게 들어가. 그죠? 요 공식을 이용하시면 이런 형태의 정적 구원으로 이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면적을 구하는 건 처리할 수 있다. 책에다가 요거 3차 함수, 요거 공식, 그 다음에 요거 공식, 그림 하나, 요 공식, 그림 하나, 요 공식 이렇게 이제 적어두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계산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말고도 공식이 좀 몇 개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공식 자체가 좀 복잡해서 나중에 2학년 때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넓이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니네들이 한번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봐. 예를 들어 뭐 할까? 여기 2차 함수가 있어요. 이쪽 파트의 넓이를 내가 S1, 이쪽 파트의 넓이를 여기를 S2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런데 잠깐만. S1의 2배가 S2하고 같대. 이런 문구가 나왔어. 여기가 여기 대칭축이 예를 들어서 얼마일까? K라고 할게요. 여기는 알파, 베타 뭐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
fx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가 s1, 이쪽 파트의 넓이가 s2.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선생님 이걸 만족하려면 fx에 대해서 s1을 구하시면 0부터 어디까지? s1은 0부터 이거는 면적 구하려면 x가 0에서 알파니까 0부터 알파까지 dx 구하시고요. 동의하냐? S2는 이 면적이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냥 식으로 봤을 때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근데 함수값이 음수니까 저거 음수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붙여요. 그래서 얘의 2배 하신 게 얘와 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이 실전에서는 절대 안 돼요. 저 그림을 보면서 굳이 꼭 저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래? 내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하고 있다. 이거 봐봐. 이런 형식이 됐을 땐 그래프 형태를 좀 보는 거야.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얘의 2배라고 했지. 이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지. 대칭축을 이렇게 딱 잘라보면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은 어떠니? 같이. 그렇다면 이 면적이 얘의 2배라는 건 반띵한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어떤 거니? 같은 거지. 그러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는 얘기는 그냥 정적분을 때려버리면 0부터 k까지 정적분을 때려버리면 여기는 플러스 a로 나오면 여기는 마이너스 a인 거잖아. 그거 합쳐서 얼마 되는 거야? 0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조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인테그랄 0부터 대칭축까지 fx라는 함수에 정적분을 하시면 그 값은 0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넓이에 대한 관계식이 있을 때 이 넓이에 대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고 넓이 구해서 얘를 만족해요가 아니라 그림을 보고서 어떤 이 넓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냥 정적분을 처리해도 된다. 이해 가시죠? 그다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좀 볼게.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66페이지 봐.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 fx. 그 다음에 y gx가 이렇게 된다고 쳐봐. 내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다. 잘 봐. 만나는 교점을 무조건 구해. 다시 만나는 교점을 무조건 구해. 응? 그래서 전면적을 구한다는 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이용해서 풀 건데 잘 봐. 두 개의 그래프 중에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봐. fx가 위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넓이를 구한다는 건 fx에 대해서 x 이퀄 a에서 x 이퀄 b까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 파란색 그 면적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봐. 아래에 있는 함수 x 이퀄 a에서 b까지 아래에 들어가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빨간색 얘를 빼면 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풀 거야.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교점을 일단 찾아. 그래서 적분 구간을 교점에서 교점까지로 잡고 두 개의 함수 중에서 위에 있는 함수를 찾고 아래에 있는 함수를 찾아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함수 이걸 만들어서 그놈의 정적분을 하십니다. 그러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뭐 쉽네. 두 가지 액션을 하시면 돼. 곡선이 나오면 갖다 놓고 이렇게 방정식 갖다 놓고 교점의 x좌표를 구해서 그놈을 적분 구간으로 삼고 둘 중에 위에 있는 함수 아래에 있는 함수 찾아서 위에 거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놈 그 뺀 함수에 대해서 교점에서 교점까지 정적분을 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얘가
근데 때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 함수가 좀 복잡해서 어느 게 위에 있고 어느 게 아래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를 빼서 정적분을 해. 플러스로 나오면 니들이 그냥 계산 제대로 한 거고, 마이너스로 나오면 어떻게 된 거야? 위아래가 바뀐 거지. 슬쩍 플러스로 바꾼 거지. 이해 갔어?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래서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저렇게 하는데, 이 봐봐. 여기서도 이제 공식을 활용할 수 있어. 얘가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볼까? 2차 함수가 있어. 여기 직선이 있어. 2차 함수하고 직선의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대. 오케이? 그럼 아까 했던 대로 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교점을 구해야 돼. 교점의 x좌표 이렇게 구하고. 그래서 저놈의 넓이란 인테그랄 적분할 건데, 교점에서 교점에서 교점까지 위아래를 찾아야지. 위에 있는 게 요거, 밑에 있는 거 요거. 그냥 그대로 형식을 봤습니다. x 더하듯이.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뺄 거예요.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 이놈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실 거야. dx. 그게 넓이지. 근데 이제 잘 봐. 요거는 몇 차 함수냐? 2차 함수지. 그럼 이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두부는 뭐냐? 알파하고 베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놈을 x축의 관계에서 그림을 그려버리면 요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요 면적을 구한다는 건 뺀 함수,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뺀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과 동일한 거야. 이해가냐? 요 면적, 요 면적이나 A가 초고창에서 움줄 테니까 얘네들 또 객이겠지? 선생님 그림 잘못됐어요. 이렇게 객일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 함수에 대해서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면적이나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동의했어? 그러면 이제 공식 쓸 수 있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조 면적이라는 건 그냥 6분의 이렇게 들어가서 최고창의 개수는 얘 거 쓰는 거야. 2차 함수. 그러면 절대값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의 방정식을 풀어. 그래서 교점을 찾아. 그래서 교점의 길이에 세제곱 당겨버리면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도 그냥 공식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문제에서 좀 봐줄게. 이것도 마찬가지다. 3차 함수. 아까 요 면적 구하는 거 우리가 공식으로 외웠었잖아. 만약에 3차 함수가 직선하고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나. 요 면적을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 fx고 여기 gx야. 그럼 요 면적 구하고 싶으면 또 교점을 무조건 찾아. 알파, 베타. 얘 방정식 두고서 교점을 찾는 거야. 그리고 적분을 뭘 해야 되냐면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놈에 교점에서 교점까지의 정적분을 때리면 이게 면적인데, 그 면적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 이거야. 요놈의 최고차이 개수를 내가 a라고 두면 a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a제곱 이렇게 당겨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즉 요 빼기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에서 얘를 뺀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땐 x축에 대해서 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란 말이야. 그때 요 면적을 구하는 것과 얘하고 얘가 둘러싸인 저 면적을 구하는 건 똑같은 의미로. 알겠어? 그래서 공식을 찾는 거지. 여기까지 표현하면 이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한번 볼게요. 함수에서 2차 공식에서 세제곱을 이용하죠.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건 하나 증가시켜서 세제곱, 3차 함수는
하나 증가시켜서 4제곱. 오케이?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65페이지 봅니다. 65페이지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1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8 그려 위로 골목이죠. x축 2차 함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 필요하잖아.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마이너스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저 면적이란 그래 함수값이 양수분 그럼 그냥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저놈에 대한 정적분을 하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정적분을 구하시고 여기에 아래 끝, 위 끝 집어넣어서 2 한 번 집어넣고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저 차이를 구하시면 그게 넓이인 거야. 그래서 봐봐. 니네 아마 이건 2차 함수 나오면 이거 계산하는 애들 진짜 한 명도 없을 거다. 계산 딱 하려고 봤더니 짜증나잖아. 2의 세제곱하고 이것도 마이너스 4의 세제곱하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다 공식을 쓰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한 결과점 똑같아. 집에서 확인해봐. 6분의 최고차의 계수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양수로 바꾸고 이 길이 얼마야? 6이지. 6의 몇 제곱? 6의 제곱 되는 거니까 36. 나름 이 새끼가 숫자를 잘 이쁘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더럽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그냥 공식 써도 괜찮아요. 하는 방법만 알아두고 그래서 저거 연습하는 거니까 니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은 교점에서 교점이 아니니까 저건 이제 연산을 좀 해야 됩니다. 연산을 좀 해야 되겠네. 자 4번에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 요 2차 함수하고 x축 x 이퀄 1과 x 이퀄 5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세요. 그래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냐? 1과 4 되는 거지? 동해? 그러면 저놈과 x축 x 이퀄 1, x 이퀄이니까 여기로 출발. 근데 x 이퀄 4까지가 아니라 즉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아니라 5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면적 하나 구해야 되고 그죠? 여기 또 어디도 구해야 되면 여기도 하나 구하셔야 돼요.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면적은 S1하고 S2를 더한 면적을 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요. 그래서 약간 이제 뺑기를 한번 좀 써보려고 이제 딱 들여다봤더니 야구의 대칭축이 얼마냐? 여기 더하면 2분의 5지. 아쌍 여기가 딱 한 1이면 참 좋을 텐데, 그치? 여기 1이니까 관계들이. 아씨 1이면 참 좋을 텐데 1이 아니어서 이건 다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1은 이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지. 요건 공식으로 때려. S1은 6분의 최고차의 계수 얼마야? 1. 그 다음에 요 길이 얼마냐면 3이지. 3의 세제곱. S1은 여기 때려버리고 S2는 할 수 없어. 구해야 돼. 4부터 5까지 이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니까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fx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 요놈의 dx를 구하시면 그게 4부터 5까지 면적이 돼요.
그럼 돼. 아직 계산하지 마. 이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좀 그지 같아. 이거 부정적분 구한다면 5 넣고 4 넣어야 되잖아. 이게 3차 함수인데 거기다 5 넣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봐. 나는 지금 이쪽한테 그림 여기 면적을 구해야 되거든. 이 그림을 보면서 굳이 4부터 5까지 정적분을 해야 될까? 요 고민을 해보라고. 여기 면적은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습니다. 요 면적은 어디 면적하고 똑같아? 여기 면적하고 똑같이. 이런 아이디어를 좀 쓰는 거야. 이 간격이 1이니까 여기도 간격이 1이잖아. 내가 요 면적을 구할 바에는 요 면적을 구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 이걸 S2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쪽 파트를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 5의 dx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좀 편하겠다. 그래서 2차 함수는 대칭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계산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해볼까? 3차 함수 나오면 두 번째 것도 해보자. 요놈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또 x축과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이 방정식을 좀 풀어야 되겠지. 3차 방정식 푸는 거는 조립제법으로 풉니다. x에다 얼마를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여기 7 되고 마이너스 7 되니까 저놈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네요. 그죠? 나머지 인수를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1, 2, 5,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이것도 인수분해 또 되지. 2면 될 것 같은데? 2가 아니구나.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되네요. 그죠? 조어는 x 플러스 2라는 인수 갖고 있고 나머지 인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이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를 좀 빼놓으시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5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조 함수를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또 진짜 계산 연습하라고 낸 문제네 이거. 자 그러면 그림 그려봅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자 최고차이에서 음수니까 위에서 시작하죠. 이렇게 x축으로 들어서요. 아시잖아.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하고 s1, s2.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변곡점 이런 것 좀 하면 이제 3차 함수의 대칭성을 좀 이용해서 좀 풀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쓸 수 없게 만들었네. 그냥 하셔야 돼요. 니들이 S1을 구하는 건 지금 함수값이 음수로 돼 있으니까 여기 면적을 구하려면 정적분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5x 빼기 6 요놈의 정적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S2를 구하려면 함수값이 암수니까 그대로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S1하고 S2, S2 두 개 더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나중에 또 3차 함수에 대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식이 있긴 해. 근데 좀 복잡해. 그래서 가르쳐줘도 외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연습 삼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학교 시험에는 저런 거 계산하면 안 나와. 수능에 당연히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